하루에 커피를 두세 잔만 마셔도 간암 발생 위험이 30% 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 커피 과량 섭취가 사실 정말 위험하거든요. 제가 어떤 커피가 건강한 커피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따라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온케어 닥터 이찬영입니다. 환자분들이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게 커피 마셔도 되나요? 이 질문인데, 그러면 저는 반대로 여쭤봅니다. 어떤 커피를 드세요? 하루에 몇 번 정도 드세요? 그리고 몇 시에 드세요? 커피는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입이 아플 정도로 이건 먹지 마세요, 이건 드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커피를 정말 좋아합니다. 커피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커피는 참 재밌는 음료입니다. 완전히 극과 극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어떤 의미냐면은 커피 온도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공 과정에서 생깁니다. 보관을 잘못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특히 온도를 볶을 때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아크릴 아마이드나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커피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우리 몸의 세포 노화를 늦춰주고 암 발병률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는 커피 마시지 마세요 라고 하고, 또 어떤 연구에서는 커피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혼란스러우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연구들을 쭉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떤 커피를 어떻게 마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피가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거는 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대한간학회와 국립암센터의 진료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커피가 간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음식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카와엘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재밌는 게 식품 중에서 커피에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하루에 커피를 두세 잔만 마셔도 간암 발생 위험이 30% 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신기하시죠? 게다가 커피는 유방암 발병률도 낮춰주는데,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있잖아요. 이 호르몬의 전구체인 에스트라디올을 커피가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에게서 이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커피가 대장암 재발 위험도 낮춰준다고 해요. 이게 다 커피에 들어있는 풍부한 항산화 물질 덕분인데,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DNA가 손상을 입어서 암세포가 생길 수가 있는데, 커피의 항산화 물질이 이런 활성산소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어떤 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믹스커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믹스커피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림이 들어있어서 무조건 나쁘다거나 포화지방산 때문에 건강에 해롭다는 말들이 있는데, 실제로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야자유는 중세지방산이라서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흡수도 잘 되고 몸에서 처리하기도 수월하죠. 그러면 믹스커피가 정말 괜찮을까요? 그럼에도 드시지 말라고 권유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과다 섭취입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는 58칼로리로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하루에 한두 잔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하루 대여섯 잔, 심하면 막 10잔 이상 드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칼로리도 문제고 카페인도 과다 섭취가 됩니다. 두 번째로 종이컵 사용 문제입니다. 종이컵은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의 폭탄 덩어리입니다. 뜨거운 음료를 담으면 이런 물질들이 더 잘 우러나와요. 근데 대부분 믹스커피를 종이컵에 타서 드시잖아요. 나노 플라스틱 폭탄을 드시고 계신 겁니다. 셋째가 첨가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공 감미료나 첨가물, 설탕이 들어있죠. 이런 것들을 매일 여러 번 섭취하는 게 과연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습관이 무섭습니다. 믹스커피에는 당과 카페인이 같이 들어있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마시게 되고 무의식으로 또 찾게 되고, 결국은 과다 섭취로 이어지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줄여나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정 믹스커피를 끊기 힘드시다면 하루 한두 잔을 드시고 꼭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아메리카노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메리카노가 처음에는 쓰고 적응하기가 힘들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믹스커피, 다방커피 이런 거 참 좋아했는데 지금은 아메리카노만 마시고 있어요. 저도 건강한 커피 마시려고 이것저것 많이 마셔봤거든요. 제가 어떤 커피가 건강한 커피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따라해보세요. 건강한 커피를 고르려면 가장 중요한 건 로스팅 정도입니다.
카페에 가시면 보통 고소한 커피라고 하는 게 강배전이고 신맛이 나는 커피가 약배전인데 강배전을 하면 할수록 아크릴라이드나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더 많이 생깁니다. 솔직히 저도 예전에는 다크로스팅 맛있게 마셨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이후부터는 가감히 끊었습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라이트한 온도로 마시려고 해요. 요즘 카페 가면 온도 다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카페 가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립커피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종이 필터가 불순물이랑 커피 기름을 걸러주거든요.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에스프레소보다 드립커피가 훨씬 좋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스톨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는데 종이 필터가 이걸 걸려줍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유행하는 방탄 커피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방탄 커피는 데이비드 아스프리가 개발한 건데 커피에 버터와 MCT 오일을 섞어 마시는 겁니다. 여기서 MCT 오일이 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MCT는 중세 지방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탄소가 8개에서 12개 정도 되는 중간 길이의 지방산인데 소화가 엄청 잘 돼요. 보통 지방은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MCT는 바로 흡수돼서 우리 몸에서 케톤체로 바뀝니다. 이 케톤체가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은 72시간 정도 금식을 해야만 만들어지는데 MCT 오일을 섭취하면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케톤체가 있으면 좋은 점이 첫 번째로 근손실이 더 일어납니다. 또 지방 분해도 촉진되고요. 제가 실제로 아침에 커피 마실 때 올리브 오일이랑 MCT 오일을 섞어 마시거든요. 보통 기버터도 많이 드시는데 제가 기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을 쓴 이유는 동물성 지방보다는 식물성 지방이 더 좋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이런 방식의 커피는 다이어트나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지방 섭취가 오히려 과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라이트한 온도로 된 커피를 드셔도 됩니다. 또 하나, MCT 오일을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티스푼 하나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보통 2-3잔 정도가 적당해요. 근데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데 5시간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밤 10시에 주무실 거면은 오후 5시 이후에는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수면의 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유방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들도 수면의 질과 엄청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까 커피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나는 뭐 밤늦게 커피 마셔도 잘 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카페인이 섭취를 하게 되면 잠은 잘 들더라도 이 수면의 질이 상당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5시 이후에는 절대 커피를 드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디카페인 커피는 괜찮겠네 하시는데 디카페인도 완전히 카페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카페인을 90% 이상만 제거해도 디카페인이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최대 10%의 카페인은 여전히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커피를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불안한 느낌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디카페인으로 바꾸시거나 아예 섭취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자율신경계가 엉망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하루에 카페인을 500mg 이상 섭취하는 분들은 두통 발생률이 훨씬 높았어요. 특히 편두통은 18%나 더 많이 생겼다고 해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최대 섭취 공복량이 400mg인데 이게 보통 아메리카노로 치면은 4잔 정도입니다. 임산부는 300mg,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제한해야 됩니다. 이 커피 과량 섭취가 사실 정말 위험하거든요. 제가 이게 경험을 했던 게 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는 의대생이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밤새서 공부할 때가 많으니까 엄청나게 커피를 많이 마셨어요. 하루에 뭐 10잔, 20잔까지. 커피뿐만 아니라 왜 바카스 이런 거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왜 바카스도 몇 병 마시고 커피도 몇 잔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카페인이 과량으로 섭취하게 된 거죠. 근데 막 이렇게 다음날 시험을 치는데 심장이 벌컥벌컥 뛰고 제 친구 중 한 명은 도중에 쓰러졌어요. 그 정도로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장장애 있으신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커피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거든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탕비실 가서 믹스 커피를 타서 드시잖아요. 이것도 정말 건강에 독이 됩니다. 차라리 물을 드세요. 그게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커피 금단 증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커피를 끊으면은 두통도 생기고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 중에서도 커피 안 마시면 두통이 생겨요 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끊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줄여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커피 자체는 정말 좋은 음료입니다.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건강상 이점이 있죠. 하지만 어떤 커피를 어떻게 마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라이트 로스팅된 아메리카노를 하루 2-3잔, 오후 5시 이전에만 드세요. 카페에 가시면 메뉴가 화려하고 이름도 길죠.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름이 길수록 우리 수명은 더 짧아진다.
그냥 심플하게 아메리카노만 드세요. 제가 진료보면서 느낀 게 건강한 분들은 되게 인생이 심플해요. 커피도 심플하게 드시고. 그래서 저도 전국 어디를 가도 그냥 아메리카노만 마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커피 습관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